안면마비는 좀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무조건 절 찾아오셔야죠. 안면마비는 신경과를 방문해 주셔야 되는 아주 큰 이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천 나누리병원 신경과 과장 똘똘이 권예지입니다. 나누리병원 브랜드제인팀 김윤섭입니다. 과장님, 얼굴에 조금 한쪽이 좀 저림 증상이 있고 또 눈이 잘 안 감기는 증상이 있으면은 이게 또 혹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뇌졸중일까요, 이게? 얘기만 듣고서는 이건 뇌졸중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또 이제 경미한 그냥 저희 흔히 구안화사라고 부르는 배마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중추성 신경마비인 말씀하신 것처럼 뇌졸중의 증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뇌졸중하고 안면마비하고 좀 약간 구분이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네, 되게 유명한 그림이기는 한데요. 네. 선생님 한번 네. 그 상태에서 네.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보실까요? 이마에 주름이요? 네, 눈을 치켜 떠서 네, 맞아요. 주름이 아주 짜글짜글. 네. 이마를 주름을 졌을 때 이마에 주름이 지지 않고 눈과 입 쪽으로 해서 마비가 함께 오셨다고 하면은 요거는 조금 더 구안화사 벨마비, 말초 안면 마비로 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마는 너무나도 멀쩡하신데 눈과 입 쪽으로만 마비가 오셨다고 한다면 요거는 뇌졸중을 조금 더 시사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네. 그 이마 주름 외에도 좀 안면마비의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7가지 증상들만 한번 뽑아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마에 주름이 잘 안 잡혀지세요. 네, 이마에 주름. 위에서부터 이마에 주름이 힘들어지고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이 조금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드시고 눈을 꽉 감으려고 하면은 눈이 잘 안 감깁니다. 네. 눈을 감아보세요 하면은 하얀 자가 보이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눈 증상이 나타나게 되시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입도 처지십니다. 이게 두 번째. 네, 이게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 네. 첫 번째 이마, 두 번째 눈, 그리고 세 번째 입가에 주름이 좀 처지시면서 물을 마실 때 물이 질질 샌다, 양치질을 하기가 어렵다 네. 등을 호소를 하시고 환자분 한번 볼을 빵빵하게 바람을 불어보세요 하면 바람이 피식하고 새버립니다. 그래서 볼에 바람 넣기가 안 되세요. 그래서 입 증상이 생겨버리고요. 또 이제 눈물샘 쪽으로 가는 신경의 가지가 있어요. 요쪽까지 병변이 좀 넓게 자리 잡게 되시면은 눈물에 분비되는 것도 좀 이상을 보이실 수가 있고요. 침샘 쪽으로도 가지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5번째로는 침샘의 기능이 조금 이상이 오면서 침 분비되는 거에서도 이상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음식 맛도 좀 잘 안 느껴지고 매운 거를 먹어도 좀 둔하게 느껴져요 라고 감각, 맛의 이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6번째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귀의 바로 뒤쪽에서 안면신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염증이 심하시거나 하시면은 은근히 두통 내지는 귀 뒤쪽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리의 울림이라든지 이런 소리 증상까지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7가지 증상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장님, 안면마비의 그런 원인은 네. 어떤 게 있죠? 신경에 마비가 오는 원인은 엄청 다양하거든요. 다양해서 가끔씩은 이제 낙상하시면서 이쪽에 골절 이후에도 그런 증상이 나오실 수가 있고 뇌 신경 핵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가장 뿌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 이제 종양이라든지 뭔가 예기치 못했던 뇌병변 때문에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되게 드물어요. 안면마비의 원인은 이거다, 이거를 잡아야 된다 라고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가장 크게 추측이 되는 원인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약간 환절기 때나 이럴 때 바이러스성 감기 질환이 대표적이죠. 그런 것처럼 바이러스성으로 안면마비가 오는 거가 가장 1번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과장님, 그리고 안면마비는 좀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병원에 가야 될까요? 무조건 절 찾아오셔야죠.
윤섭쌤 혹시 몇 해 전에 했었던 허준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허준 봤죠. 네, 허준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셨던 많은 환자분들이 일단 안면마비이 생기면은 침부터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 침 치료하시다가도 이제 저희 쪽으로 나중에서야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안면마비는 신경과를 방문해 주셔야 되는 아주 큰 이유가 있어요. 안면마비가 생기는 원인 중에 드물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이 한 증상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뇌종양이라든지 뇌에 생기는 병변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문 질환들 중에 조금 위중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안면마비가 생기면 반드시 신경과로 내원하셔서 혹시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은 없는지 또는 저희 과에서 안면마비 환자분들한테 하는 간단한 검사가 있어요. 안면 신경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인데요. 예후를 볼 수 있는 검사죠.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신경과로 먼저 내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면마비 증상이 보이면은 빨리 가급적 이제 병원에 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방치하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어떤 환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면마비 그냥 생겼는데 냅두니까 좋아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면마비가 은근히 흔한 질환이긴 한데요. 매해 한 10만 명당 20에서 30명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60% 정도는 아무 치료도 안 받았는데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세요. 물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안면마비가 발생하고 나서는 한 2주 정도부터는 서서히 좋아져서 한 6개월째까지 이렇게 다시 원상 회복되는 코스를 밟고는 있는데요. 제가 반드시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신경과 내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와중에 이게 휴유가 남아서 얼굴의 반쪽은 마비가 남는 분들이 있으세요. 안면마비의 치료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면마비가 오셨을 때는 1번은 약물 치료예요. 사실 이게 신경이 마비가 되고 부종이 되면서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신경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탈수초 반응들이 나타나면서 마비가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극성기의 염증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약을 써야 되는데요. 염증 가라앉히는 가장 1번 약은 가장 강력한 약은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워낙에 명약으로도 유명하지만 얘가 오남용이 있을 경우에는 엄청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의사 상의 후에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약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안면마비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1번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흔하고 많은 원인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같이 투약하고 있긴 합니다. 요 두 가지가 약물 치료의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신경의 마비 이쪽으로 해가지고 신경이 눌리고 자극을 받으면서 생긴 질환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뭐 조금 넓혀주는 수술적 치료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어 왔었고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침 치료라든지 뭐 물리치료 뭐 다양한 치료들을 많은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의사들은. 근데 이제 다른 치료들은 크게 이제 1번으로 고려해야 될 정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게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증상 기억들 하시죠? 그 증상들 중에서 처음 3가지 증상은 되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마 주름이라든지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이 잘 감기지 않는다든지 입이 조금 처지면서 바람을 불기가 힘든다든지의 증상은 너무나도 대표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땐 정말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시는 게 더 빠른 회복과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나으시는 방법이실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건강하세요. 허리가 아플 땐 난 우리 병원 무릎이 아플 땐 또 난